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 하루하루 정해진 기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10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다 해서 초조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전 문제를 풀면서 그야말로 실전 시험에 대비를 해야 할 때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팁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각종 인강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제 시험에 대비해서 전국 모의고사를 매달 시험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 준비하는 데는 정말 안성맞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독학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수험생들한테는 필수 코스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 실제 시험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 실제 시험처럼 한번 모의고사를 치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민법 강의 드려야 되겠죠? 박기은 교수님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할게요. 이번 상강에서는요,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하죠. 민법 총칙에서요, 대리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제 대리라고 해서 대리 총설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대리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대리는 불법행위 있죠.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행위, 예를 들어서 무주물 선점이라든가 이렇게 사실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그다음에 대리는 법률행위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때 그 법률행위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법률행위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재산상 법률행위, 그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 우리가 혼인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파양 이런 것들을 대리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리가 허용되죠. 그다음에 준법률행위, 즉 법률적 행위인 준법률행위에서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이라든가 관념의 통지, 통지나 승인이나 승낙 이런 것은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권이죠. 우리 이제 대리는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대리권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 행위 관계가 있고 대리 효과 관계가 있죠. 먼저 이제 대리권인데,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 권한을 수여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수권행위라고 얘기하고,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고 대리인의 동의를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수권행위는 본인이 알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제한 능력자다, 본인은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은 수권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대리인은 아무리 제한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권행위에서 대리가 주어진다, 또는 위임이라든가 위임계약 있죠. 이렇게 해서 대리가 주어지는 것, 즉 원인된 법률 관계에 의해서 대리가 주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임의대리라고 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법원이 서면, 즉 파산관제인이라든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정 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 대리권에서 우리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대리라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고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 첫 번째 뭐냐? 임의대리죠. 그래서 임의대리의 경우는 뭐가 된다?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계약 체결이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뭐냐? 중도금과 잔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죠. 이런 거요, 우리가 실제로 매매계약을 할 때 보면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대리인의 통장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송금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리권을 범위해서는 대리인은 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대리권을 주면서 매매계약 체결이 될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이행, 즉 등기까지 해주고 하라 이 말이죠. 이행에 관한 포괄 수권을 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이죠.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이행이죠. 이행은 먼저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하고 잔금 무슨 관계다? 동시행위죠. 따라서 잔금 지급 기회를 말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왜냐? 이것은 극과 극이에요. 이런 봐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잖아요. 집을 팔고 와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그 집 팔고 다른 집을 사왔다, 매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금 있죠. 예금. 은행 가서 예금을 좀 하고 와라. 예금 계약에 체결이 될 걸 줬는데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 예금을 처분하고 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빌려준 돈을 좀 받아와라. 영수에 됐고 영수. 그런데 가가지고 그 돈을 면제하면 안 되잖아요. 일부 면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말한다. 우리는 공개 입찰, 즉 경락을 좀 받아와라. 그런데 그것을 치하하는 데 동의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극과 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 체결의 대리권은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뿐만 아니라 잔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매도의 대리권은 매수할 권한은 없다. 입찰의 대리권은 치하에 동의할 권한이 없다. 예금의 대리권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이나 처분할 권한이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극과 극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충 규정이란 거죠. 이런 보충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보존행위. 즉 보존행위는 뭐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거나 중단. 또는요 뭐냐면 건물이 낡은 것을 가옥을 수선한다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또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하는 거 이것을 보존행위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냐? 이용과 계량을 할 수 있죠.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즉 예를 들어서 형질 변경이죠. 논을 밭으로 바꾼다거나 밭을 대지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금을 인출해 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예금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 대여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의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샀어. 근데 그 주식이 대박이 났단 말이죠. 그래도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미 성질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과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남용이죠. 우리가 대리권의 남용은 어디서 배웠죠? 비진입 표시에서 배웠죠. 원래 비진입 표시는 표시 이대로 유효이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죠. 대리권의 남용은 뭐냐?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하죠.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죠. 이때 대리권 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이죠. 대리권의 제한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고 하나는 공동대리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없죠.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자기 집을 좀 팔아달라고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더니 대리인이 그 집을 자기가 사버려. 알겠죠? 그걸 자기계약이라고 하죠. 쌍방대리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는 거죠.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왜냐? 본인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죠. 이것을 자기계약 쌍방대리라고 하는데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중요한 첫 번째 법무사. 법무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의 명의계서. 이것은 주택관리사시험에 기출된 건데 주식의 명의계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어. 그런데 아들이요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단 말이죠. 이것은 자기계약이지만 아들인 미성년자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자기계약이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쌍방으로부터 우리가 물건이 하나가 경매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의 물건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으로부터 서로 자기한테 경락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받았단 말이죠. 판례가 뭐랬냐? 이러한 경우는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알겠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 허용되지 않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허용되지 않는 채무이행이 있어. 첫 번째 뭐냐? 그것이 대물면제, 그다음에 경계, 그다음에 여기 특히 다툼이 있는 것, 그다음에 기한 아직 동갑을 낳자가 도래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자주 잘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특히 여기 있죠. 판례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 하나의 물건에 관해서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냐? 여러분요, 공동 대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 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대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가 대리한다. 각자. 알죠? 그래서 공동 대리 경우, 즉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물론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민법에 보면 친권자는 미성년자 부모지죠.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아이의 공동, 보통은 엄마하고 아빠 둘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대리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다. 이렇게.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냐? 첫 번째, 본인이 사망한 경우. 두 번째요, 대리인 자식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아시고, 특히 임의 대리에 한정된 것이 있다. 임의 대리에 한정된 것은 뭐냐? 첫 번째, 숙권행위가 철회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 즉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되었냐? 임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숙권행위 철회에 한한다. OX, X죠. 숙권행위 철회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상대방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죠. 즉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죠. 그것을 대리행위라고 하죠.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 본인의 이름을 뭐라 한다? 그것을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은 뭐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이죠. 이 갑의 대리인 을, 이것을 현명이라고 하고, 현명을 뭐라 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즉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두 번째, 본인을 위한다. 다른 말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 표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현명이죠.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은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즉 현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3번이죠. 대리인은 현명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가? 그것을 현명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정해서 계약을 했다.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정해서 대리행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현명으로 본다. 그래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15조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자신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요,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럴 때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죠. 그때는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뭐냐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인을 한 거, 대리인이 하자라고 한번 보세요. 대리인이 하자라는 것은 뭐냐?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의사의 흠결 또는 착오나 사기, 즉 하자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라든가 어떠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가 뭐랬냐? 110조에서 사기 강박에서 얘기할 때 제 대리는 제3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대리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는 본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을 기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리는 본인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것과 똑같죠.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친다, 기망을 한다, 그럼 대리인이 기망을 당했죠. 대리인은 기망을 당했다 해서 대리인이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대리 행위의 모든 책임은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하죠. 따라서 본인이 취소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을 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 이때 본인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취소한다는 것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취소한다 이 말이지, 본인은 사기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계약한 건 아니죠. 본인의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했죠. 그래서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죠.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죠. 따라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리행위 하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시란 경우죠. 본인이 하나하나 지시. 그러면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대리인의 능력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죠. 왜냐? 모든 대리인의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하고, 본인에게 기속한다는 말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대리인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죠. 만약에 대리인이 의사 능력까지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무효가 되죠. 그런데 대리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행위 능력이 없다, 즉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대리인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고, 본인도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죠. 복대리 뭐냐?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것을 복임행위라고 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그래.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복임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이미 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든 일단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가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법정 대리다 그럼 큰일 나. 언제나 임의 대리다. 그 다음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현명을 할 때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고,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즉 본인의 사망, 대리인 자신의 사망, 파산, 성묘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복대리인 자신의 대리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임의 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정, 즉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법정 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에 복대리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의 대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지명한 거 있죠. 본인이 직접 지명을 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대리는요, 복대리인이 그 행위에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다, 그러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또는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임을 하지 않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이 직접 선임할 때보다는 책임이 좀 더 뭐가 된다?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어도 불구하고 갑의 대리인 의리라고 하면서 상대방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 무권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본인의 추인권이죠. 그래서 본인의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형성권이죠. 추인할 때는 일방적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추인할 수가 있다.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따라서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 또는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해야 되는데,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고 상대방이 동의할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 상대방의 승계한테도 되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해도 된다.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 대리에 추인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본인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을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하고,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인을 추인하는 거죠. 근데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거든요. 유동적 무효,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따라서 본인이요, 무권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를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추인이라는 것은 명시적 추인뿐만 아니라 무슨 추인도 있다? 묵시적 추인도 있다 이 말이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추인 거절이라는 것은 뭐냐?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추인의 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데 추인 거절의 의미가 있는 것은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처분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사망해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상대방이 이미 등기해 준 곳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아직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다. 우리 이것을 말한다.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달리 얘기하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철회권이죠. 철회권은 뭐냐? 상대방이 선인 경우만 처리한다. 그래서 처리는 언제까지 하냐?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까지만 처리하고 본인이 이미 추인한 경우는 아무리 선의의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처리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고권이죠. 채고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만 채고하는 것이다. 채고는 선의 악의를 볼문하고 채고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본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심주의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잘못이 없어서 책임이죠. 즉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고, 무권 대리인 자신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돼.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무권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다, 피한정 후견이 되면은 무권 대리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즉 무권 대리인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을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믿었다, 믿는데 잘못이 없다, 그랬을 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알겠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을 무권 대리고,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대리권이 없죠. 무권 대리.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죠. 그러면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래서 얘는 항상 간단하게 표현 대리는 일단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해.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해. 즉 정당한 이유하고 선의 무과실은 같은 의미예요. 이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를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25조 표현 대리와 129조 표현 대리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126조 표현 대리에서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125조 표현 대리와 129조 표현 대리에서는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을 본인이 입증을 하지만 126조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125조 표현 대리는 현재 대리권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 기본 대리권을 뛰어넘는 것을 표현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129조 표현 대리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고 현재 대리권이 없어 소멸, 그러고 난 다음에 대리행위 하는 것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현 대리 공통점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 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고, 복대리는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특히 표현 대리는 전적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 설령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단 말이죠. 여기서 왜 그러냐? 과실상계라는 것은 채무불행과 불법행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때만 과실상계라고, 다른 영역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채권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그다음에 대리에서 표현 대리의 경우는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의 상계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고, 표현 대리는 오로지 상대방만 주장하는 것이고,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은 먼저 추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125조, 126조, 129조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 126조 표현 대리인데, 특히 129조에서는 대리권 수에 표시해야 하는 것, 즉 기업과 니은을 잘 봐야 된다. 즉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이나 또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기하거나,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바로 여기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직접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대리권을 준 듯한 일이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라는 것은 임의 대리죠. 법정 대리는 법원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수요께서 임의 대리에 한해서 125조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이 말이고 126조는 아주 중요하죠. 126조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126조 표현 대리는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대리권, 즉 인감 도장만 줬다, 인감 증명서만 준 경우는 기본 대리권이 없죠.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임을 했다 또는 위임장을 줬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인장을 주면서 영업 허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인장을 주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인장을 줬다, 이런 경우는 대리권을 준 것이죠.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특히 뭐라겠냐? 공법상 행위, 즉 등기 사무로 맡겨서 공법상 행위, 그런데 대물 변제를 해서 사법상 행위, 즉 기본 대리권은 공법이고 그다음에 표현 대리는 사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월권 대리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표현 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126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기본 대리권이 뭐다? 등기 사무. 표현 대리가 뭐다? 표현 대리가 그것은 대물 변제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126조 9조죠. 그것은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를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하게 된 경우도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고, 여기까지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다음 제 4강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인 교수님과 민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과목일수록 요령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용어도 어렵고 양도 많기 때문에 요령보다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민법 과목 복습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복습 매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중요한 내용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